첫 연출팀 할 때요. 첫 연출팀을 할 때 그 제 바로 위에 있던 연출팀 형이 도망을 가가지고 연출팀 레벨업 프로젝트 에필로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출연자가 좀 많습니다. 제 왼쪽으로 일단 박성호조 감독님, 백만원 감독님 오셨고, 그 오른쪽으로 박안드레님, 뒷모습으로 보이고 계신 이서연님 오셨습니다.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의 썸네일 제목이기도 했는데요. 좋아하는 영화는 뭔지 이제 좋아하는 영화 못 물어볼 것 같아요. 연출팀 미팅 할 때. 미팅 한번 해봤는데 미팅 때 첫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. 왜 물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어요? 그걸 질문해 주시지 않으면 마가 굉장히 많이 뜨고 어쨌든 제가 뭐 이력서를 제출을 하든 그분도 저에 대한 정보를 되게 조금 알고 있고 저도 그 영화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바로 들어가기에는 또 약간 딱딱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환기하고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좀 좋더라고요. 이게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팅해도 잘 모르는데 뭐 어떻게 막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. 막 몇 마디만 물어보고. 그래서 그냥 저는 물어보면은 되게 열심히 대답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 영화의 장르에 따라서 그때그때 약간 맞게 대답을 하죠. 최근에 음악 영화를 했는데 저의 최고의 영화 또 라라랜드였다 이런 식으로 뭐 그때 들어가는 영화의 성격에 따라서 내 좋아하는 영화를 맞춰서 대답하시는 뽑히고 싶다라는 열망과 함께 그런 일종의 모범 답안을 하나 제시해 주셨네요. 그 장르에 맞춰서 적당한 영화를 골라라. 네. 괜찮은 방법은 나는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야 말에 물고가 튀기는데 그게 먹혔던 것 같나요? 아니요 모르겠어요. 왜냐면 우리 영화 라라랜드와 그렇게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영화 좋아하는구나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연출팀들을 시작하셨는데 각자 처음 연출팀에 대한 기억들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얘기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. 첫 연출팀 할 때요. 첫 연출팀을 할 때 그 제 바로 위에 있던 연출팀 형이 도망을 가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다른 파트의 업무까지 배웠어야 됐어요. 그래가지고 빵꾸도 많이 냈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 감독님이나 그 다른 포지션에 계시는 팀원들이 되게 서브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. 이게 각각의 파트가 다 나눠져 있지만은 이제 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. 이게 이런 거를 느끼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백만원 정도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죠? 기억나요. 저는 전공이 아니어서 맨 처음에 연출팀 들어오기 되게 힘들었거든요. 한 1년 넘게 시도하다가 겨우 들어왔던 것 같은데 처음 들어갔던 연출팀은 3개월하고 엎어졌어요. 엎어지고 첫 작품부터 엎어지는 경험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간 영화가 이제 두 번째 하게 된 영화 현장까지 이제 개봉이 됐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사실 그냥 되게 좋아가지고 막 헤헤거리면서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. 막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거를 드디어 하게 됐으니까 되게 재밌어 하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좀 나고 첫 작품이 되게 진짜 빡셌거든요. 하루도 못 쉬었어요. 2시간 3시간 자고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.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지방 촬영 올라와서 오늘 올라와서 내일 다시 세트장 들어가가지고 촬영하고 막 이래가지고 영화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. 이렇게까지 여쭤보면 실례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몇 년도 현장까지 나간 첫 작품이 2002년도였습니다. 한 20여 년 전. 네, 사정은 그랬던 거죠. 결국 그때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.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. 현장에만 있게 해주십시오. 이런 맥락에서 그냥 영화 현장에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거리고 막 뛰어다녔던 그 밤새는 것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던 시절이 그 20여 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고. 그럼 박안드레님 같은 경우에는 연도는 더 밝혀야 될까요? 그 17년도 때 그때 저도 영화 전공이 아니어가지고
되게 16년도, 17년도 때 막 단편 영화든지 뭐 독립이든지 되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계속 지원서를 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제작부도 했다가 이제 처음 흥부라는 영화로 연출부를 시작했는데, 그때는 저는 이제 표준근로랑 52시 뭐 이런 게가 막 이제 시작했던 때니까 돈도 막 이렇게 막 생각보다 주고 막 이러니까 오 이걸 막 이러면서 막 오히려 되게 좋다 막 이러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막내 일을 하면서. 천지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가장 최근에 연출팀을 하신 서현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어요? 현장에 첫 번째 경험하시니까 공교롭게도 마주보게 되는 사람이 그 첫 번째를 이끈 사람이어서. 근데 이게 뭔가 정식으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기간도 짧고 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정신없이 지나갔다? 뭔가 적응을 하기도 전에 끝나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었어요. 근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경험이었습니다. 연출팀 일을 누가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누가 알려주거나 뭐 연출팀 일은 이런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거나 하는 사정이 없어서 연출팀 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좀 난감한 지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힘들었었나요? 이제 연출팀 하기 전에 소품팀이랑 이렇게 미술팀이랑 했었는데 연출팀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대상이 진짜 많잖아요. 그게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. 그 전에는 연락하는 사람들이랑만 하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뭔가 근데 또 그 연락하는 사람마다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. 근데 이게 상황이 좀 급하고 얼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머리도 빨리 회전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이 원하는 답도 빨리 줘야 되고 그 지점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다른 파트를 경험해 본 사람 혹은 이제 영화 현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연출팀만 경험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해요. 연출팀은 사실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 감독님의 원하는 바 이게 우선이 되거든요. 근데 뭔가 일을 해결을 해야 될 때는 사실 현장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는데 서현 씨가 그거를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때가 연출팀 레벨업 프로젝트 VFX 편까지 올라왔을 때여가지고 내가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뭔가를 가르쳐 줄 수는 없다. 그 대신에 요걸 좀 봐달라. 이렇게 요청을 하긴 했었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최대한 빨리 물어봐다오. 경력이 많이 없는 팀원들은 가장 가져야 할 자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기.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. 연출팀. 이거 네 생각이야? 감독님 생각이야? 네 생각이야? 제 생각인데요. 감독님한테 확인 받았어? 확인해 볼까요? 이런 결과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업체나 타 파트 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일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연출팀이지 연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모르면 질문하는 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연출팀은 아니었지만 과거 촬영팀을 처음 시작할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. 선배들이 모르는 거 물어봐라. 근데 돌이켜보면 모르는 게 뭔지조차 모르는 거야. 뭘 물어봐야 될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A, B, C, D 뭐 어디부터 물어봐야 되냐. 그게 되게 난감한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가 적어도 모르는 부분을 물어볼 수 있게끔 확인시켜주는 뭐 그런 거라도 좀 되면 그래도 현장에서 질문들이 좀 더 왕성하게 되지 않을까.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영상들에 대해서 어떤 지점이 도움이 됐고 그 어떤 지점의 내용들이 좀 좋았는지 뭐 그런 얘기들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. 저는 이번 영화 인물 담당을 처음 했는데요. 그래서 인물 담당을 제일 기다렸고, 네, 조금 이렇게 늦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 저희 거의 끝날 때쯤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시작하면서 조 감독님한테 다 연락했어요. 여태까지 했던 조 감독님한테 인물 담당 어떻게 하냐 막 물어봤는데 그 되게 비슷하게 말씀해주신 것들이 영상에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. 제가 끝날 때쯤 봤을 때도 아차했던 그 순간은 그 인물 담당이 현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분장 그 메이크업 하신 분들이 딱 들어가서 하는 그 타이밍을 잘 센스 있고 잡아야 된다. 그건 끝까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, 제가. 그래서
그거는 저도 끝까지 못 하고 있었던 거라 한 5회차 남았을 때 한번 시도는 해봤어요.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것들이 더 세분화되는 강좌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두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. 서현 씨는 그 에피소드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?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전 스크립터요. 그러니까 스크립터를 현장에서만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제가 소통할 일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프리 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, 근데 이번에 영상 보면서 힘들겠다. 이런 일 하는 거였구나. 나는 안 해야겠다.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걸 한 번도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, 그래서 제일 좀 신기했던 화가 그 에피소드였고,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좀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근데 이게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아니라 뭐 한 5가지 정도를 실현 가능한 것들로 대안을 제시해라.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이었어요.